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반발하면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뺏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중단과 헌법에 위배되는 소급 적용 입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조속히 시행한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이 이러한 반발 과연 향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모임에 계신 경영지원단장을 직접 모시고 어떤 부분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건지 또 반대 의견을 가진 전문가에게 왜 빠른 시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아침 토론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토론 중간에 소개해드리고 함께 의견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 시민연대 김구철 조합경영지원단장,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단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최근에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아마 그 미래도시 시민연대가 이제 거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시는 거를 많이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래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 조직인지 단체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미래도시 시민연대는 예. 그 규제를 격파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새로운 주거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전국의 250개 조합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네. 사실, 네. 자, 이제 그제야 어제 적극적으로 집회를 열고 이제 목소리를 높이셨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주택 가격 결정을 네. 시장에다 맡기지 못하고 정부가 통제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잘못된 믿음이 결국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지구에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장을 이길 수 없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없다는 저희들 생각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가격을 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공급을 늘리고 특히 수요자가 그 관심을 가지는 거점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는 그러한 정책을 쓰므로 해서 오히려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고 이 분양가 상한제는 그야말로 조합원에게 귀속돼야 될 개발 이익을 현금 부자들이나 로또 분양자들에게 귀속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월 달에 정부가 지금 시행을 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입장? 시장 자유 원칙은 뭐 기본 자본주의 시장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제 왜곡된 어떤 시장 현상이 차후에 이제 경제 부담이 되거나 이럴 때는 어느 나라든지 정부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좀 자정작용을 권유하고 국민 주택 주거 복지 안정과 투기 억제라는 명분 하에 네네. 어느 정도 좀 조정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도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분양가 상한제를 쓴 지가 벌써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돼 오던 건데요. 분양가 자율화를 2번 했습니다. 우리가 1999년 IMF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리고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풀었는데 둘 다 폭등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원가 연동제가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잘 시장 작용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유지가 됐다라면 과연 이렇게 폭등이 됐을까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폭등이 돼가지고 지금 실질 소득이 이제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네. 월급쟁이나 샐러리맨들이 우리나라 60, 70%인데 그분들이 버는 돈이 한정돼 있는데 주택가격이 너무 오르면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왜곡된 현상이 나서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할 때 정부에서 이제 시장 자본주의의 어떤 훼손을 최소화하고 네. 이 주택가격 안정하고 투기 억제 대책으로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들고 올 수밖에 없는 특히 서울 시장이죠. 서울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던지겠다는 의사를 정부에서 표명했는데 네. 제가 볼 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들을 볼 때 뭐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제 전면 시행하기 전에 뭐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득한 사업장은 이제 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입장인데 그 근거를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 확대 적용하는 자체도 문제지만 네.
더군다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 인가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 분담금을 확정짓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신탁해서 그 새로운 주택으로 배분하는 절차인데 이러한 인가 절차가 끝난 사업장에까지 소급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주를 하거나 또 철거 단계에 있는 사업장들로 하여금 추가 부담금이 몇 억씩 발생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조합원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살 수밖에 없고 또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는 그 부분에 대한 관리처분 변경에 대한 조합원 동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만약 확대 시행되는 경우에 관리처분 인가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당한 그 사업 지연이나 또 조합원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러한 현상들은 공급 부족에 더해서 주택 시장에도 그 영향을 크게 미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 주택 시장에서는 신주택을 위주로 해서 상당한 가격 상승이 몇 주째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것은 정부가 신규주택 공급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신규주택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정부가 내세운 가장 큰 명분 중에 하나는 아마 집값 안정,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일 겁니다. 그 정책적인 연속성상에서 아마 이번 정책도 내놓은 건데 그 교수님께서도 이런 어떤 대의나 공익적으로 봤을 때 집값 안정 필요하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시장에 있었거든요. 이제 자정작용을 좀 정부에서 기대하다 보니까 네. 6월 달에도 한번 언급을 했고 네. 이번에 또 8월 초에도 발표할 때 바로 시행을 안 하고 10월에 하겠다 이렇게 좀 예고성으로 던졌지만 했죠. 그것도 10월에 바로 시행이 아니라 시장을 좀 보고 뭐 김현미 장관은 바로 시행하고 싶어 했고 네. 홍남기 장관은 홍남기 바로 네. 시행보다는 여러 가지 대외 경제 여건하고 국내 경제 여건을 봐서 시장이 좀 안정되고 자정되면 그냥 안 하고 좀 시기를 조정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서울 지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단장님 말씀 주신 이제 관리 처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반발하고 계신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라는 게 이제 일반 분양분을 뺀 조합원들의 분양 가격이라든지 뭐 이주비, 뭐 금융 비용 이런 거 다 정산해서 조합원들한테 보고 드리고 그 인가를 받아야 이제 바로 다음 거를 가는데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도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한 6개월.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미리 했더라면 이런 자본이 없을 텐데 네. 그 제초제 그 환수이익제를 피하려고 열심히 조합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네. 관리처분 계획인가까지 받아놨는데 갑자기 분양가 상한제까지 오니까 반발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예 기간을 두고 조합에서 정비할 시간을 두고 마음의 준비할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던졌는데 이제 정부가 미스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시행한다도 아니고 시행할 수도 있다. 상황을 준비를 보겠다. 완료하겠다. 이러다 네. 보니까 시장이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조합원 당사자들이나 조합 관계자나 건설사나 명확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더 혼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결정이 되면 마음의 준비를 할 텐데 계속 결정을 못하면 자식들이 피곤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상한제를 하는 건 당연한 상황인데 경제 상황상 주택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 네. 이 절차에서 조금 관리 처분 단지까지 한 것은 좀 미스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명확하게 조합의 어떤 표시를 해줘야 조합분들이 뭐 소급이라든지 뭐 분양가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정확히 해서 시장을 좀 빨리 좀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좀 정부한테 아쉽고 다만 또 한 가지 뭐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조합원 분양가가 있습니다. 네. 이 고덕주공단지가 2년 전에 조합원 분양가가 2,100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2,700만 원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합원들도 조합원 분양가가 왜 올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건설사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정부라든지 전문가들이 좀 체크해줘가지고 시장이 좀 빨리 안정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2402님이 강남 재건축은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다. 분양가 상한제가 왜 재산권 침해인지 이해가 안 간다. 재산권 이미 오른 금액으로도 충분히 확보됐다라고 또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9800님은 분양가 상한제 발표된 이후에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풀어서 분양 물량 늘려줘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될 것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끝자리 3378님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책이면 소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3851님,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왜 뛰는지 정책의 문제다라고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샵 3698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내용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문자를 주셨다시피 강남 재건축이 사실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정부 입장에서는 강남 재건축 시장, 재개발 시장을 정조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강남 주택 시장이 왜 요동을 치고 왜 급등하는지를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결국 수요는 꾸준한데 공급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주요 도시의 거점 지역의 주택 가격은 항상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공급을 위축시키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강북 지역의 경우에는 마용성광으로 불리우는 마포, 용산, 성동, 광진구 같은 곳의 수변 지역에 아파트들이 신규 공급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강남 급등을 이유로 해서 잠실 5단지를 비롯해서 음마, 압구정, 여의도, 목동까지 인허가를 일체 스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이후로 인허가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이미 시장은 알고 있습니다. 공급이 앞으로 4, 5년 동안은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그렇다면 기존 주택을 사놓으면 급등하겠구나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책임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어쩌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강남 지역에 집을 한 채 가졌던 것이고 그 가격이 급등했지만 내 집만 오른 게 아니다 보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불편해하십니다. 재산세도 오르고 각종 부가금이 발생하다 보니까 대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원주민 조합원인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국은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오히려 인허가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지원을 확대해서 그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야말로 주택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급 안정이 우선돼야 된다는 입장이시네요. 사실 정부의 의도도 그렇고 아까 교수님도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이제 민간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면 확대 시행을 하면 이제 집값이 잡힐 것이다라는 뭐 기대감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사실 최근에 어떤 서울 집값에 대한 움직임 봤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 발표가 된 다음에 더 오르는 느낌들이 나고 있거든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좀 정상적인 시장상이 아니라고 누구나 판단할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면 당연히 어느 정도 시행이 된다고 가정할 때 위축될 당연히 분양 가격이 더 나은 주택이 6개월, 1년 뒤부터 나올 텐데 시행이 된다라면요. 그럼 당연히 지금 살 필요가 없죠. 관망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관망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일시적으로 뭐냐면 나오자마자 그 시장 참여자는 여러 종류가 시장 참여자를 구분해 보면 실수요자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건설사가 있고 조합원이 있고 그다음에 누구가 있을까요? 중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요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 네 쪽의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 가격이 올라야만 이득이 발생을 합니다. 단돈 1원이라도 자본주의 속성상. 그러면 이분들과 연관된 한때 부기대기 얘기도 나왔지만 언론사에서도 부동산에 편향적인 언론사가 있고 비편향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기사들 내용들을 보면 분양권 씨가 말랐다, 현장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분양가 상한제 나중에 후에 집값 폭등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성세대 베이비부모들은 이미 다 봤기 때문에 대응을 하고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30, 40대 분들은 혼동스럽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믿고 좀 기다렸는데 조금 오르는 분위기가 나고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 전문적 지식이 베이비부모 세대보다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곡되다 보니까 분양 현장은 한정돼 있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청약갑전제로 인해서 3, 40대는 분양을 못 받을 거라는 기사들을 막 퍼내니까 불안하죠. 현장에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활동들이 시장이 제가 생각해도 묘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 현상이 과연 계속될 것이냐? 그건 아니죠.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 그러면 당연히 저렴한 주택이 나오면 그쪽을 기다리겠죠.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첨 확률이 적다 보니 거기에 이제 퀘스천이 지켜지는 거고 실수요자 입장에서 특히 젊은 세대들 그리고 정부가 또 잘못 실수한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준비를 다 마쳤다고 해버리니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머리 아프잖아요. 그럼 어중간하다는 제가 말씀이십니다. 아기 둘을 데리고 있더라도 그냥 피곤하다 집 사게 되잖아요. 이런 좀 일시적으로 좀 편향적인 어떤 시장 정보를 주다 보니 정부가 좀 미스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미스한 것 덕분에 젊은 세대들 특히 30, 40대 분들이 혼동스러워서 현장에 더 찾아가게 되시고 청약률은 아마 더 오를 겁니다. 당분간. 그래서 정부가 빨리 그 아까 단지에 대한 뭐 관리 처분에 대해서 유예 기간도 준다든지 그리고 또 분양가 상한제를 언제를 정확히 시작하겠다. 이런 거를 정해주면 시장이 좀 안정될 텐데 지금도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 좀 실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이 집값 움직임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계점이 왔다는 것은 뭐 이미 투자하신 분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더 오르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경제 상황이 모두 네. 안 좋은데 이건 좀 비정상적인 건 누구나 알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가 그동안 더듬어 보면 국민 경제에 뭐 폐가 된 적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좀 뭐 이런 시장 현상은 좀 일시적으로 좀 여러 가지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네. 할게요. 끝자리 8790님이 기존 주택 가격은 놔두고 왜 재건축 가격만 통제하나 전룩발이 정책이다.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정조준을 하는 타깃으로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네요. 그렇죠. 8508님, 살던 조합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조합원은 실패한 정책의 희생양입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3361님은 위헌 소지가 있는 소급 적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정책을 남발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또 3392님,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을 잡을 수 없고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7824님은 흔들리지 말고 분양가 상한제 추진해야 된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6915님, 부작용이 있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는 필요합니다라고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가장 쟁점화되고 있는 부분이 뭐 지금 정부 여당 외 그 야당에서도 이 관리처분 인가단지는 그러니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하고 어떤 대화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세요? 여당의 뭐 실세 그 당직자들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 그 야당은 중에서도 또- 그 공천권보다 예. 당선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에는 여당의 경우에도 상당히 저희들의 주장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더군다나 그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그 야당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나서서 저희들 정책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법률화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향후에도 꾸준히 그 정책 위반하시는 분들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내년도 총선에 매니페스토 운동에 연계해서 활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그 주택법 개정안 여기에 지금 대해서 뭐 몇 개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어떤 의견이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냈죠. 예. 예. 저기 보시면 이제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금 국회의원이시지만 예전에 예. 소속이 건설산업연구원이십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시장 참여자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에서는 시장 참여자 중에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아까 말씀 주신 투기억자, 주택가격 안정화가 1번이기 때문에 예.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대놓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조금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거기다 이제 정치 활동까지 이제 같이 겸해지는 거죠, 당연히. 왜 주민이 원하시는 아까 지역구 말씀하셨는데 주민이 원하면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주민을 위해서 활동하셔야 되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이미 이 헌법 소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도 이제 법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 검토를 다 거쳤기 때문에 네. 위원회 소지가 없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일단 언론에다 공표를 하고 얘기를 던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뭐 관리처분 인가 단지를 받은 여러 단지들이 갑작스럽게 이게 던져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죠. 네.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무현 정권 때처럼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그 뒤부터 한다 그랬다면 전혀 시장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저 주택법 이런 거 개정안 올려봤자 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원칙적인 법안이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소급입법에 대한 내용들일 텐데 네. 결론은 정부가 정리할 부분이죠. 저분들이 나서 예를 들어서 그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도 문제가 되잖아요. 분양전환 네, 가격이. 그렇죠. 그것도 법에 있으면 그냥 가잖아요. 주민들이 뭐 자살하겠다고 해도 그냥 가는 입장이고 재건축 단지는 그거에 비하면 더 상황은 나쁘진 않잖아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들은 나가면 살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모를 해도 정부가 끄떡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법무적 검토를 다 거쳤기 때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자체에서 관리처분 단지라든지 시장에 어떤 명확한 신호를 줘서 단지는 단지대로 안정시키고 앞으로 주택가격 안정에 대해서 시그널을 정확히 주면 네. 시장이 안정되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 쪽에 분들이 활동하시는 건 뭐 당연한 뭐 네네.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네. 정부가 좀 잘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문자 많이 주고 계시니까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6493님이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반대합니다. 시장 상황에 맡기면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닐 것 같네요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4480님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조합 설립 이후의 아파트는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도 안정될 것입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6915님은 상한제를 시행하면 재개발 아파트 투기 수요가 잡히고 결국 전체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으로 갑니다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6899님 당첨이 힘들어도 재개발에 어떻게 들어갔는데 추가 분담금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또 비슷한 의견인데 끝자리 3538님이 딸랑 집 하나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돼서 부담금이 발생해서 집에도 못 들어가서 살다가 노후에 지방으로 가서 살란 말인가요? 또 올려주셨네요. 네,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 조합 쪽에서도 많이 의견을 좀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단장님, 지금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사실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내놓기까지는 뭐 헌법소원이라든지 이런 법리적 검토까지 다 거쳐서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내놨다. 그래서 네.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보는데 만약에 정부가 계획대로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하게 된다면 혹시 뭐 지금 언급이 된 헌법소원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혹시 다다를 생각이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그 규제 철폐에 대한 또 분양가 상한제 제도 그 폐지에 대한 활동은 지속적으로 하면서 만약에 법이 시행된다면 예. 곧바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비롯해서 위헌 소송은 좀 그 피해를 보는 사업장이 발생해야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어지겠지만 위헌 소송도 분명히 포함해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가처분 신청까지는 네. 생각을 하고 계신 거네요. 가처분은 바로 시행을 할 생각입니다. 시행이 된다면요. 위헌 소송도 제기하겠다. 어떤 입장이세요? 교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단장님이 계신 조합원들 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취할 행동이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본국가니까 당연히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법무적인 검토는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겠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겁니다. 정부가 이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데요. 이 가계부채가 심각해지고 주택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대출이 늘어나면 이 이자가 지급이 되고 가처분 소득이 감소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저축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투자 액수가 적어지고 이렇게 좀 악순환이 돼서 내수 침체까지 오게 돼요. 이게 이제 빙빙 돌다 보면 부동산의 급등하는 가격 폭등은 국가 경제에 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정상적인 뭐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고 소득이 늘고 이러면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거는 누구나 찬성할 일이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정부에서 부득이하게 이 현상은 차후에 가계부채 문제에 심각하게 돼서 신용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연쇄 반응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또 IMF나 뭐 이런 거 기억하기도 싫은 일을 미리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입장을 우리가 좀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또 많이 올랐고 그래서 예.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부분이 문제입니다. 공급이 좀 충분하다라면 좀 이런 현상이 없겠죠. 지방은 지금 뭐 가격이 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정부에서 잘 믹스해서 좀 고심해가지고 던져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툭툭툭 던지면 시장 혼란만 좀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는 알겠으나 명확하게 스케줄을 잡고 정확하게 신호를 던져주고 지금 말씀하신 그 관리처분 단냐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이 안 생기게 최대한 애를 쓰는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다. 그래서 정부 앞으로 이 부분을 잘 해결해서 홍남기 장관하고 김은미 장관이 싸우지는 않지만 그 부분을 빨리 통일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조합분들이든지 실수요자분들한테 둘 다 또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빨리
뭐 우리 시민들 국민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부처가 한 목소리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10월 시행 전에 좀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재건축 조합들이 지금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두고도 또 기대이익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항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제 국토부를 방문해가지고 예.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국토부가 그 초과이익 환수제에서 했던 그 이론하고 또 이번에 말하는 내용하고가 전혀 상반된 내용이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물론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재건축 초과이익 당시에 국토부가 강경하게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부분이 문제됐을 때 이건 확정된 이익이다. 조합원들의 개발 이익이 확정된 것이다. 그래서 세금 부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강변을 했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시점에서는 이것은 결코 확정된 이익이 아니다. 기대 이익에 불과하다. 그래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강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사유재산권 침해는 분명하다. 개발이익 자체를 강제적으로 조합원한테서 빼앗아서 현금 부자들이나 로또 분양자들한테 준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경제 정의에도 어긋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결국은 뭐 이중적인 국토부의 부당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항변을 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입장까지 좀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